안녕하세요, 조은하루입니다. 오늘은 그 LG 세탁기 중에 비교적 대형 위세탁기에 속하는 트윈워시 보내 세척 영상을 자세하게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이 트윈워시는 하단부에 이렇게 미니워시가 들어가 있고 위에 이제 대형 드럼 세탁기가 주로 올라가 있는데, 트윈워시 제품 중에 이 형태의 드럼 세탁기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해 난이도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우선 이 미니워시 이렇게 열고 닫히는 제품인데, 미니워시는 그 이전 영상에 미니워시 신형, 미니워시 구형을 비교하면서 자세한 분해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 미니워시랑 드럼 세탁기가 이렇게 있어서 크기가 좀 큰 편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윈워시 제품은 미니워시랑 드럼을 따로 분리해서 세척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세척이 진행됩니다. 우선 사전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트윈워시 사전 점검 하실 때는 위아래 둘 다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상부 드럼 테스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원을 넣고 세탁을 빼고 헹굼이랑 탈수를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헹굼 1회, 섬세 1회 이렇게 해서 동작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주시고, 특히 이 상부 드럼 테스트 하실 때는 이쪽에 보면 섬유유연제 칸에도 물이 잘 흘러내려가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섬유유연제를 조금 많이 쓰는 경우에 이쪽이 이제 세제가 고착이 되면서 누수가 일어나면 이 미니워시 쪽으로 누수가 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니워시의 누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상부 드럼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잘 흘러내려가는지까지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는 헹굼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 수평이 잘 맞는지, 진동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 헹굼에서 탈수로 넘어가는 과정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탈수에서는 고속 회전 때의 진동, 떨림, 수평 문제까지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탁기 후면부에 잠깐 보면 트윈워시는 개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온수, 냉수, 급수가 들어가고 이쪽에 미니워시에도 급수가 따로 독립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 미니워시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이 드럼 세탁기만 따로 내려서 사용하셔도 되고, 미니워시 위에 건조기를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24년도에 새로 출시된 워시 콤보, 건조와 세탁이 동시에 되는 워시 콤보 같은 제품들도 이 드럼을 내리고 미니워시에 올려서 또 새롭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니워시 좌측에 보면 여기 미니워시 버튼 눌림부가 있는데, LG 제품 건조기나 새로 나온 신형 워시 콤보를 올리더라도 여기에 눌림 버튼만 잘 눌려주면 미니워시가 작동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모드로 직접 진입을 해서 사전 테스트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를 하실 때는 이쪽에 보면 헹굼이랑 탈수 버튼을 먼저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헹굼이랑 탈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숫자들이 표시됩니다. 그럼 테스트 모드로 진입이 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동작 버튼을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RPM 회전수가 표시가 되면서 세탁기 통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드럼 세탁기에 에러가 있거나 고장,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에러 코드를 표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모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속 회전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동작을 눌러서 이렇게 중속 모드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자, 한 번 더 동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세탁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회전수, 가장 빠른 회전수로 세탁기가 작동이 되고 있고, 이 고속 상태로 돌아갈 때 소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진동이 어떤지,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에러 코드가 없다 라고 하면 사전 점검을 마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 미니워시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튼을 확인해 주시고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아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땜과 동시에 아래 버튼을 두 개 눌러주시면 SEE라는 표시가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앞쪽에 이렇게 모두 다 불이 들어오고, 이때 동작 버튼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미니워시가 안쪽에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니워시가 밖에 꺼내져 있지만 이 안쪽 통이 돌아가는 모습, 진동, 소음까지 작동이 되는 모습을 육안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니워시는 그냥 안쪽에 넣고 소음 정도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서 테스트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의 테스트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니워시 테스트까지 마치고, 사전 테스트를 모두 마친 다음에는 먼저 전원 코드를 뽑아줍니다. 전원 코드는 드럼과 미니워시 둘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트윈워시 제품을 먼저 분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람이 세탁기 후면으로 들어가서 이쪽 모터 쪽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트윈워시 자체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트윈워시가 무게가 상당하긴 한데, 앞으로 꺼내는 방법은 우선은 미니워시를 잡고 무릎은 땅에 붙여준 다음에 앞쪽을 먼저 한번 들어줍니다. 이렇게 앞쪽을 한번 살짝 들었다가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니워시 하단부를 잡고 이런 식으로 무게 때문에 조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원위치를 시키실 때는 상체등을 이용해서 어깨를 드럼 세탁기 쪽에 받쳐주시고, 무릎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또 반대쪽을 할 때는 또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밀어서 제자리에 맞춰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단부를 잡고 이렇게, 저희는 먼저 드럼 세탁기 후면부를 열어보겠습니다. 후면부 판넬 나사 하나, 둘, 셋, 4개를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 판넬은 위로 들어서 아래쪽을 당겨서 내립니다.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로터 17mm 복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17mm 복사를 사용하실 때는 손으로 딱 맞춰서 잡아주고 좌측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겠습니다. (17mm) 볼트를 풀어주고, 로터라는 이 부품을 지그재그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 로터는 이 자석이 그냥 접착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밟거나 떨어뜨리면 기능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작업 반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에 가장 힘이 잘 받는 곳을 이용해서 이 통을 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이 밀리면 이 세탁기는 완전히 분해가 되는 제품이고, 다시 통을 빼서, 또 다른 경우로는 손으로 밀었는데 통이 잘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뺐던 17mm 볼트를 다시 결합을 해주고, 반드시 손으로 돌려서 체결을 해준 다음에 전동으로 볼트를 끝까지 채워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채운 다음에 이런 고무망치 등을 이용해서 밀어치듯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통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드럼 세탁기는 통까지 완전히 다 분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볼트를 빼놓겠습니다. 이 볼트를 끝까지 받고 고무 망치를 사용한 이유는, 그냥 여기에 충격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이 뭉개지면서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이 로터, 이 조립부가 여기 조립이 안 되는 AS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볼트를 체결한 후에 고무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통이 분해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상판은 이렇게 양쪽에 나사가 2개씩 있는데, LG 드럼 세탁기는 무조건 아래 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제 다시 세탁기 전면부로 와서 이쪽 세제함 케이스를 열어준 다음에 이 플라스틱 이거를 먼저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에 나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나사는 녹이 슬지 않는 나사로 되어 있고,
조립할 때는 나사가 떨어져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는 뭐 파손에 주의하면서 가급적이면 수공구로 한 개씩 조립을 해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분해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사는 모양이 끝이 뭉툭하고 길고 납작한 평탄면을 가진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케이스를 분리했으면 이 상판 전체를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상판을 잡고 후진한 다음에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안전한 곳에 잘 놔둬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건조기, 스팀기, 세제함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고 LG 드럼 세탁기 중에 비교적 가장 난이도가 있는 드럼 세탁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어를 열어보면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 스티커에 보면 나사 홀 커버입니다. 떼어내지 마십시오. 반대쪽에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나사가 숨어 있는데 이 나사를 분해하지 않으면 세탁기 분해가 안 돼서 나사를 분리를 할 때 대부분이 스티커를 떼어내게 되는데 문제는 떼어냈다가 다 조립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면 이미 이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스티커가 잘 안 붙는 증상이 있고 여기에 나사 머리가 딱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음새가 붙어있는 곳 요 두 군데만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서 나사만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얇은 미니 일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 전면부를 떼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해서 스티커 전체를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주고 여기 나사가 노출이 되면 나사만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깔끔하게 접착이 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끝이 뾰족한 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나사 2개, 뾰족한 나사 2개를 제거를 했으면 이제 내려오면서 고무 가스켓을 분리하겠습니다. 고무 가스켓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링 양쪽의 구멍에 이런 미니 일자등을 이용해서 넣고 제껴줍니다.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스프링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 가스켓은 제자리에서 이탈만 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어 센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쪽에 도어 센서에 연결된 커넥터가 저쪽에 위치해 있는데 커넥터를 뽑아주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나사, 도어 센서 나사를 풀어서 도어 센서 자체를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나사를 풀고 이따가 그 커넥터 위치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손을 집어넣고 나사를 분해하고 이 도어 센서는 안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립할 때도 이거 빼먹지 않게끔 위치 확인해 두셨다가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빼놓고 도어 센서는 조심히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센서 나사 요거는 자석에 잘 붙지 않는 나사로 되어 있는데 색이 약간 회색빛을 띠고 녹이 슬지 않는 나사로 되어 있으니까 도어 센서 나사도 조립할 때 바뀌지 않게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부로 내려와서 이쪽 배수 필터 케이스를 열어주고 잔수 제거 호스를 자리에서 이탈시켜 줍니다. 안쪽에 하얀색으로 코팅이 된 나사 2개를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코팅이 된 나사 확인 부탁드리고 배수 필터 케이스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모든 LG 드럼 세탁기는 하단 고정 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 고정 피스는 약간 사선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단 피스는 짧고 뾰족한 나사의 특징이 있고 녹이 잘 쓰는 나사로 되어 있어서 분해 전에 보면 녹이 슬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까지 다 분해를 했으면 다시 상부로 올라와서 이쪽에 나사 양쪽 끝에 나사를 분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7mm 육각 끝이 뾰족한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면 고정 나사를 제거를 해도 이쪽에 락이 두 개가 물고 있기 때문에 판넬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락을 빼기 전에 이제 도어를 다시 닫아주고 이 락을 살짝 자리 이탈을 시켜줍니다. 락을 자리를 이탈시킨 뒤에 전면 판넬 전체를 잡아주시고, 이 전면 판넬 안쪽에 이렇게 커넥터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잡아당기다가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커넥터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 전면 판넬은 약 45도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위로 들어 올려서 안전하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전면 판넬 좀 무게가 있어서 어디 이렇게 세워 놓게 되면 떨어지면서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잘 눕혀 놓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정 프레임을 분해를 할 텐데, 처음 이 제품을 분해할 때 이 나사 위치가 조립할 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팁으로 이런 이렇게 잘 지워지는 수성펜 등을 이용해서 나사 위치를 이렇게 체크만 해두시면 조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빨간 배선이 연결된 부분, 여기에 고정이 안 되면 조립한 다음에 이게 탁탁탁 치는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치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세제함에 락이 연결되는 부분들, 여기도 반드시 잊지 말고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은 부분이고요. 분해를 할 때 이 프레임에 달려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분해를 할 겁니다. 요 이제 락은 이 배선이나 그 고무 호스를 고정하는 락들인데, 분해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롱노즐을 눌러주고 안쪽에서 당겨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쉬운데도 되게 귀찮은 뭐 그런 부분들이라서 팁으로 조금 쉽게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에어컨 보압관에 쓰이는 6mm 배관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조금 쉽게 이 락을 파손 없이 분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배관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이 위쪽에서 보면 이 고정 락을 조금 쉽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커넥터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 달려있는 이 커넥터 연결부 양쪽 끝을 손으로 눌러서 안쪽으로 분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나사를 분해할 텐데, 그 나사 모양이 보면 7mm 육각이 양쪽에 조립이 되어 있고, 이쪽은 머리가 동그란 나사가 조립이 되어 있으니까 조립할 때도 헷갈리지 않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그란 나사 2개. 예, 동그란 나사는 끝이 뭉툭한 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7mm, 여기도 뾰족한 나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립할 때 이 동그란 나사만 이쪽에 체크된 곳에 잘 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은 양쪽 끝에 락으로 걸려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 이쪽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분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 파란색, 빨간색 배선을 잡고 있는 연결부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6mm 배관을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상부에 세제함, 여기 내부 부속품을 먼저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 세제함 연결부, 이렇게 연결이 된 호스 중에 한 개를 먼저 분해를 하겠습니다. 클립을 꽉 잡고 해준 다음에 섬유유연제가 들어가는 이 세제함의 배선 연결부 여기를 분리를 해주시고, 세제가 들어가는 호스도 이렇게 호스를 빼면 이 부분은 한번 반드시 잘 유심히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쪽에 얇은 메쉬망처럼 필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고농축 세제들이 필터를 다 통과하지 못하고 굳으면서 막히는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이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흘러서 미니워시 쪽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미니워시 이쪽 부분에 물이 고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니워시 자체에 누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상부에서 떨어진 물이 여기 고이는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떼어낸 호스 안쪽에도 막힘이나 세제 찌꺼기가 굳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쪽에 이제 필터 대신에 그 체크 밸브,
형태로 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진 않는 그런 체크밸브 형태로 된 고무가 껴져 있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분해하셨다면 이 안쪽까지 한번 모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세제 투입구를 먼저 분리를 하겠습니다. 세제 투입구는 전체를 뒤로 밀어서 락을 해제해 준 뒤에 이렇게 이탈을 시켜 주시고, 세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나사를 어느 정도만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이탈시켜 주시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조립할 때는 이 라인에 반드시 화살표가 맞게 조립을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삐뚤게 조립이 되는 경우에는 급수가 제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질 못해서 세제 한쪽으로 누수가 되는 AS가 발생이 되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호스와 연결된 여기 하얀색 테이프가 감긴 부분 떼어내 주시고, 세제함에 이제 급수가 되는 부분들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편하고, 이게 순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이 위치를 뭐 나름대로 체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 안쪽까지 사진을 찍어주시는 방법이 있고, 클립을 분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고무 길이, 클립 위치를 임의로 계산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주면 클립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립할 때는 1, 2, 3 이런 식으로 조립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 호스 위치가 바뀌지 않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호스를 모두 분리하겠습니다. 1번 호수, 2번 호수, 3번 호수를 분리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세척을 해야 되니까 저쪽에 잘 놔둘 거고, 그래서 한 가지 팁으로 이 호스를 분리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물이 남아있는 물이 떨어지니까 이 호스를 메인 급수부에 이렇게 꽂아두면 작업할 때 물이 떨어지는 게 없어지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이 스팀을 분사해주는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도어를 세척해주는 호스 먼저 분해를 하고, 여기 스팀이 나오는 부분도 고무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호스는 바깥으로 빼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조기를 분해하겠습니다. 건조기는 우선 이 고무 가스켓 쪽에 연결된 고정 브라켓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일자등을 넣어서 그 브라켓 부분을 조금 벌려주시고, 좀 장시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고무에 좀 붙는 증상이 있어서 좀 떼어내기가 잘 안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딱 붙었네. 꼭 브라켓을 이렇게 빼주고, 브라켓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 이게 나중에 도어 센서 조립할 때나 뭐 다른 데 조립할 때 나사가 바뀌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바뀌지 않게 이쪽에 그냥 꽂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만 빼면 되는데 이쪽도 같이 이제 분해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분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나사는. 그리고 이 건조기에 연결된 이 온도 센서를 잡고 있는 와이어를 풀어주고 커넥터를 미리 분리해 두겠습니다. 온도 센서도 절대로 이 센서 자체를 분해하지 마시고 커넥터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선 연결부 중에 메인 PCB와 연결된 배선을 확인하셔서 여기에 연결된 배선부 여기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위쪽에 상부에 빨간색, 요 두 개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메인 배선에 연결된 커넥터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뒤쪽으로 와서 건조기 팬모터 커넥터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팬모터 커넥터, 그리고 이 메인 배선을 잡고 있는 고정 브라켓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나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브라켓도 분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선 정리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기를 잡고 있는 나사들을 분해할 텐데, 나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나사가 오른쪽 옆면에서 보면 이쪽 판넬을 잡고 있는 육각 나사, 여기는 7mm 육각 나사인데 끝이 뭉툭한 나사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분해했던 뾰족한 나사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여기 건조기를 잡고 있는 연결부 하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기 이 팬모터 있는 쪽에 이렇게 고정 나사들이 있는데 나사가 꽤 많습니다. 나사를 한 개씩 풀어주겠습니다. 하나, 저 후면부에 나사 하나, 저건가? 여기 나사가 약간 길고 끝도 뭉툭하고 이렇게 동그란 나사인데 이것도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도어 센서에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이거까지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 이쪽 앞쪽에서 분해했던 나사는 육각입니다. 육각.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게 앞에는 육각, 뒤에는 머리가 동그란 나사를 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기 연결부 고무 가스켓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준 다음에 건조기를 그대로 드러내서 분해하겠습니다. 이 건조기를 반드시 분해해야지만 여기 안쪽에 이 연결부에 이물질도 제거가 가능하고 청소도 가능하고 이 판넬을 분해를 해야지만 세탁기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조기를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건조기 안쪽에도 이렇게 오염도가 꽤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조기가 고정되어 있던 프레임을 분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나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사가 아까 분해했던 7mm 나사와 다르게 8mm 육각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반드시 구분을 해두셔야 조립할 때 문제없이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상판을 떼어내서 요거는 따로 뭐 세척을 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잘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면에 있는 이 밸런스 축 하나, 둘, 세 개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밸런스 축을 보면 여기 나사랑 여기 나사가 약간 구조가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조립할 때도 이거를 구분해서 조립을 해주셔야 되고 위에 거 분해할 때 전동 공구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머리가 부러지는 증상들도 많고 조립을 할 때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이 튜브까지 파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해하고 조립할 때 특히 요 상부에 있는 나사들은 반드시 좀 주의해서 분해 조립을 해주셔야 되고 나는 전동 공구가 조금 아직 미숙하다 그러면 그냥 수공구로 해도 되니까 자신에게 맞게 파손율이 없는 방향으로 분해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도 종류가 다른 나사가 쓰여 있는데 일단 한 개씩만 빼서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링이 달려있는 와셔가 달려있는 나사들을 뺄 때는 계속 전동을 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게 손이 닿는다면 손을 이렇게 링을 잡아주고 손을 당기면서 분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분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사는 뭔가 이쪽에 톱니바퀴처럼 모양도 되어 있고 나사 두께가 좀 얇은 나사가 들어가 있고 이 하단부 나사도 하나만 풀어서 이 하단부 나사는 이렇게 두껍고 그 상부 밸런스 축에서 뺐던 나사랑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립할 때 어떤 실수가 또 많냐면 이 두꺼운 나사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튜브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나사는 하단, 얇은 나사는 상단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조립할 때도 바뀌지 않게 나사를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밸런스 축 나사를 다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지막 나사를 풀면 이게 추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주고 분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나사가 나는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이쪽에 위치를 잡아서 따로 보관을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다음 하단 고정 나사를 분리하겠습니다. 하단 밸런스 축은 이 락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상부와 달리 추락을 하지 않지만 조금 빼기가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조립할 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돌출 보면 이게 잘못 끼워진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립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AS로 접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사를 고정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 당연히 이게 반대로 조립됐기 때문에 세탁기에 전면 판넬을 치면서 굉장한 소음이 나기도 하고 요 실수 때문에 뭐 파손율도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 숫자가 써 있는 부분 그리고 밋밋한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분리했던 밸런스축 고정 나사 또 여기에 따로 보관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고무 가스켓에 연결된 고무 호수를 이탈시켜 준 뒤에 이게 좌측에 이 고무 호수는 여기 보면 이 하얀 테이핑 된 부분이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 드라이버로 고정 나사를 분리를 해주고 요 고정 나사도 은색에 동그랗고 끝이 납작하다 보니까 도어 센서 고정 나사랑 혼동이 돼서 조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동이 되지 않도록 여기다 뭐 한 번 더 다시 조립을 해두면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두면 조립할 때도 위치가 헷갈리지 않고 이걸 까먹고 조립을 안 하는 케이스도 없을 테니까 이런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 고무 호수 지금 이 연결부를 뺐는데 이 연결부를 빼지 않고 하단부 클립을 빼서 이 호스를 빼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고무 호스를 여기까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고무 호스는 여기 하단부에 나사가 있으니까 돌려서 고정부를 해제해주고 마찬가지로 조립할 때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제 위치에 조립을 해놓겠습니다. 고무 가스켓 연결부 클립 제거하고 고무 호스를 이탈시켜 놓겠습니다. 이 고무 호스가 여기 아래쪽에는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고무 호스 위치도 조립할 때 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길이가 딱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문제없이 조립이 되지만 하단부를 뽑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위치가 바뀌지 않게 주의해서 조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 가스켓 하단부에도 호스가 있으니까 여기 클립을 제거해주고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실수로 여기 고무 호스 연결하는 거를 잊어먹거나 까먹고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탁기가 돌면서 이쪽으로 누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탁기를 이렇게 다 분해하지 마시고 이 고무 가스켓 바깥쪽만 열어서 이렇게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만 넣어서 여기 호스 체결이 가능하니까 분해를 하지 않고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고무 가스켓에 달려있는 스프링을 찾아줍니다. 우측 3시 방향에 고무 가스켓을 잡고 있는 스프링이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이 스프링 하단부 쪽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제껴줍니다. 이 고무 가스켓이 들리면 그냥 손으로 고무 가스켓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분리를 해주는 게 가장 편한 고무 가스켓 분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부에는 열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조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세탁기를 다 조립한 다음에 T2라는 에러 코드가 주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을 커팅을 해주시고 나중에 조립할 때도 이 하얗게 묶인 이 부분은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좌측에 빨간색, 우측에 노란색, 여기 가운데 초록색 접지가 들어가 있고 커넥터가 하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먼저 분리하고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온도 센서 커넥터를 분리해주고 접지 분리하겠습니다. 10mm 너트로 되어 있고요. 살짝만 풀어서 손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립할 때 주의사항이 접지를 놓고 10mm 너트를 조립을 한 다음에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동 공구를 너무 세게 사용한 경우 이게 접지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피복이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쪽은 반드시 전동 공구를 사용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사용해 주시고 나는 좀 실수에 예민하다 그러면 그냥 수공구로 10mm 너트를 조여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접지가 아까처럼 너무 세게 조립이 되는 경우에 접지 선의 문제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이런 온도 센서 쪽에 파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에러가 뜨기도 하니까 주의해 주시고, 이 10mm 너트는 잘 잃어버리니까 여기 제 위치에 다시 손으로 어느 정도만 돌려서 조립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잃어버릴 일 없이 조립이 가능하고, 요거는 배선은 밖으로 빼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댐퍼를 분리하겠습니다. 하단 댐퍼, 우측 댐퍼를 먼저 보면 핀 튜브 방식, 삼성은 여기가 13mm 볼트 타입이고 LG는 이렇게 힌지 라고 부르는 부품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를 분리하기 전에 손바닥에 힘이 잘 받는 부분으로 이거를 끝까지 한번 더 밀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준 다음에 여기 13mm 복살 사용부를 이쪽을 이 힌지 후면부에 이렇게 끼워 주겠습니다. 일단은 끼우고 제가 빼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3mm 복사를 끼워 놨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달려있던 그 무거운 밸런스 줄을 분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댐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세탁통과 맞물려 있는데, 세탁통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댐퍼를 그냥 빼면서 약간의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힌지가 잘 안 빠지는 증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의 팁은 13mm 복사를 꽂아 놓은 다음에 어깨나 몸 등을 이용해서 살짝 통을 밀어준 상태, 그래서 원 상태로 만들어 놓고 롱노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롱노즈 손잡이 부분을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몸 쪽으로 당겨주는, 이렇게 몸 쪽으로 당겨서 힌지가 파손이 없게 잘 빼주시면 되고, 이 복살도 같이 나왔고, 여기 연결부, 여기 댐퍼 연결부를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댐퍼에 손상을 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롱노즈를 그대로 넣어서 지렛대 형식으로 충격이 가지 않게 댐퍼를 분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이 13mm 복살은 여기 힌지 끝부분에 이 락이 달려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락을 해제하기 위해서 뒤에 꽂은 상태에서 롱노즈를 이용해 지렛대 형태로 분리를 했던 겁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먼저 손바닥으로 힌지를 끝까지 밀어줍니다. 후면에 13mm 복살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3mm 복사를 꽂아 놨는데, 이쪽에서 보면 여기 세탁 튜브 때문에 복살도 이렇게 길이가 긴 거를 이용해서 뒤에 꽂으려고 하면 이 세탁 튜브에 걸려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13mm 복살은 짧은 숏 복살을 사용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이 세탁통이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이 상태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지렛대 형태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롱노즈를 이용해서 댐퍼에 충격이 없게 지렛대 형태로 살며시 댐퍼를 이탈시켜주면 통이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탁조 프론트 튜브를 분해하기 위해서 고정 나사를 분리하겠습니다. 고정 나사는 맨 위쪽과 가장 하단부 이 두 개는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분해를 하고, 먼저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나사들을 한 개씩 분해하겠습니다. 항상 작업 시 이렇게 손을 넣다 보면 여기 옆면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팔에 상처가 나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고, 그래도 아직 좀 자주 다친다 하시는 분들은 팔토시 같은 거 차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맨 위와 아래쪽 나사를 제외하고 다 풀었는데, 여기 나사 한번 봐주시면 어떤 나사에도 하얀색 플라스틱이 녹아져 있는 흔적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사를 빼면 정확하게 잘 분해가 된 건데, 임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강한 힘으로 나사를 계속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세탁 튜브가 녹아내리면서 튜브의 잔해물이 이 나사에 묻어나온 상태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립을 했을 때 누수의 위험도 있고 이 세탁조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나사를 뺄 때 과도한 힘으로 빼지 말고 그냥 부드러운 적당한 힘으로 해주시고, 나사산이 들어가는 튜브가 뭉개지지 않도록 분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부 나사를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상단. 드럼 세탁기는 조립을 할 때 너무 세게 조립을 하거나 나사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하단부 누수가 발생이 되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할 때도 여기는 살짝만 고정을 해놓고 하단부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쭉 조립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단부와 상단부 나사를 한 번 더 잘 조여졌는지 강도를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론트 튜브에 달려있는 부품은 다 분해가 끝났고 튜브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LG 드럼 세탁기들은 요 스팀기는 따로 분해를 하지 않고도 뭐 이 통을 자체를 교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요 스팀기는 따로 분리를 안 하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 스프링이 연결된 부분, 스프링 고정 클립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가 부러져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조립할 때는 이따가 꼭 반드시 이렇게 꽉 껴서 조립을 해줘야 제품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은 19kg 모델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용량의 세탁기들은 이런 구멍, 저희끼리는 그냥 손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량이 나가는 제품들은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고정 윈치를 사용해서 통을 잡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묶어 놓기도 하는데, 그냥 가장 간편한 방법은 LG 드럼 세탁기는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스프링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아예 손을 안 대고, 모든 LG 세탁기는 오른쪽 스프링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왼쪽만 분해를 해주면 되고, 여기를 손잡이처럼 이용을 하셔서 잡아주고, 살짝만 잡아주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링을 분리를 해주고, 스프링을 빼준 뒤에 튜브를 벌려줍니다. 벌려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손잡이 잡은 손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통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벌려준 뒤에 뒤쪽 튜브에 스프링을 다시 걸어주고, 이 스프링을 다시 제 위치에 걸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원래는 여기 앞 튜브와 후면부 튜브에 같이 걸려 있다가 지금은 뒤에만 걸려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 뭐 힘들게 이쪽 분해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유튜브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 모든 드럼 세탁기는 우측 스프링은 분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튜브를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아직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잘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프링을 이렇게 살짝 앞으로 당겨주셔도, 당겨주는 만큼 이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튜브를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립할 때, 이제 분해는 했는데 조립을 할 때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셔서 조립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열선 히터가 여기 위치해 있고, 이 하단부에 히터가 들어가는 연결부가 있습니다. 처음 이 제 위치를 맞추는 핵심은 이 히터가 제자리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서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히터가 제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통을 미리 돌려봐 주셔도 히터가 걸리는 소리가 안 나면 제 위치에 들어갔다고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순으로 아까 우측 스프링을 살짝 작업자 몸쪽으로 당겨서 저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쉽게 우측 스프링이 조립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역순으로 다시 손잡이를 딱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일자 드라이버를 사선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면 쉽게 스프링이 분리가 되고, 스프링을 뺀 다음에 튜브를 제 위치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을 프론트 튜브와 후면 튜브에 넣은 다음에 당겨서 넣어주면 이렇게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령이 이제 잘 없어서 힘든 분들은 뭐 지지봉을 이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한 1년차 이상 정도면 이런 요령들이 쉽게 이제 몸에 체득되기 때문에 LG 세탁기 전 제품은 특별히 뭐 지지봉을 사용하거나 뭐 고정 윈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다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손잡이를 잡아주고 여기는 살짝 스프링을 살짝 앞으로 당겨서 튜브만 자리 이탈을 시켜준 뒤에 그 다음에 세탁기 통을 분리를 할 차례인데, 세탁기 통에 보면 이 빨래를 들어 올려 떨어뜨려 주는 드럼 리프터 쪽을 상부로 향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이쪽 깊숙이 넣어서 통을 빼주셔야 됩니다. 통을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빼다 보면 세탁기 통 무게 때문에 축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내부 베어링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을 넣고 이렇게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수 필터를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니워시, 트윈워시의 경우 상부 드럼과 미니워시 둘 다 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선은 분해둔 드럼 세탁기 부속품을 모두 케어 서비스를 한 다음에 원제품으로 조립을 해준 뒤에 그 다음에 미니워시를 분해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니워시까지 여기서 뭐 분해를 미리 해놓을 수도 있는데, 미리 분해를 해두면 이쪽 세척을 할 때 물이 배수가 되면서 미니워시 쪽 분해된 부품 쪽으로도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어서 제품의 고장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워시를 하실 때는 드럼 세탁기 먼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니워시를 분해하는 게 작업 순서상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드럼 리프터 한 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드럼 리프터 나사, 고정 나사 한 개를 풀어주고, 여기도 한 개를 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정 락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는 이렇게 당겨서 리프터를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세탁기 안쪽에는 이런 형태로 리프터가 분해가 되는 거고, 리프터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에도. 이것도 다 같은 방법으로 분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탁기 이쪽을 보면 여기는 원래가 다 은색입니다. 은색. 열의 흔적이 용량을 초과해서 빨래를 자주 한다던가 그 세제 잔여물, 가루 세제 잔여물이 남는다던가 등 기타 원인에 의해서 베어링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 이렇게 열이 먹은 흔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안쪽에 리데나, 고무 부분을 리데나라고 하는데, 이 리데나 상태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안쪽에 뭐 구리스나 이런 게 적당히 있는지까지, 그리고 베어링 상태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데나는 이렇게 정확히 동그란 상태여야 되고, 이 안쪽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스프링이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빠져 있는 경우라면 리데나를 분리해서 다시 스프링을 끼워주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데나를 보면 여기 보시면 리데나 안쪽이 조금 갈려있는 모습들도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세탁통을 뺄 때 안쪽에 손을 깊숙이 넣어서 빼라고 했던 것도, 이 끝에를 잡고 빼게 되면 세탁기 축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이 리데나 안쪽을 긁고 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긁고 나오다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빠져나오기도 하니까, 통을 뺐는데 구멍 사이로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는 경우라면 반드시 리데나를 제거해서 후면부에 스프링을 잘 체결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잘 맞게 끼워준 다음에 세탁기를 조립해 주셔야 됩니다. 이 리데나 역할은 세탁기 조립 시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스프링이 이 축을 딱 잡아주면서 안쪽에 지금 구리스가 보이는데 이 구리스가 세탁기 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세탁기 내부에 물이 베어링 쪽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빼서 보면 그 분해 조립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구리스를 도포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구리스를 도포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이 면 여기다 구리스를 도포하시면 안 되고, 이 리데나 안쪽에 구리스 살짝 찍어서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 베어링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앞에 큰 베어링이 있고 후면부에 또 작은 베어링이 있습니다, 안쪽에. 그래서 구리스는 이 베어링 표면에 바르는 게 아니고 베어링과 저 바깥쪽 베어링 사이에 구리스를 넣어서 이렇게 발라주셔야 베어링 내부에 구리스가 다 닳았을 때 그 안쪽에 발라둔 구리스가 타고 베어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리데나는 다시 끼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사항을 저희가 교육할 때 쓰는 자료로 이건 좀 이건 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주의사항으로 뭘 좀 적어놨는데, 교육할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현장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연습을 할 때 저희가 요거 반드시 확인하면서 조립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세탁기로 가서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 증상 보시면 앞에 튜브를 뺐을 뿐인데 뒤에서는 이미 댐퍼가 지금 빠져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후면 댐퍼를 뺀 적이 없는데 다 조립하고 나니까 굉음이 나면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이 댐퍼가 빠져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돌출을 빼면서 이 통이 기울어져서 그런 거니까, 조립 전에 반드시 이 댐퍼가 빠졌는지, 그리고 여기 수위 조절 호스 요것도 이 튜브가 앞으로 지금 밀리면서 이게 빠져있게 되고, 빠져있으면 세탁기 조립 후 가동을 하면 여기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세탁기 물높이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빼진 않았지만 댐퍼랑 후면부의 요 수위 조절 호스 확인해 주시고, 수위 조절 호스는 요렇게 지금 올라가서 저쪽 위에, 이쪽 위에 수위 조절 센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기 안쪽에 요 호수, 요 호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너무 힘을 줘서 세탁기를 분해하다 보면 이 호수가 충격에 의해서 빠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저기 바깥에서 빠지는 증상보다 이 튜브에 연결된 부분, 이쪽 안쪽이 빠져가지고 세탁기 탈수를 할 때 특히 누수가 되는 증상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조립 전에 반드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조립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제품은 사이폰 호수가 좀 두껍게 위치해 있고, 다른 제품들은 또 얇게 위치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된 드럼 세탁기 부품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탁기 통부터 이 고무 가스켓, 그리고 고무 가스켓을 반드시 분리해서 이 안쪽 이물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런 안쪽들은 반드시 고무 가스켓을 분리해야지만 세척을 할 수 있어서 분리를 해서 이 안쪽까지 세척을 다 해주셔야 되고, 세제가 들어가는 세제함, 세탁기 프론트 튜브 까지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이렇게 세탁기 분해가 가능한 모델인데, LG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 2018년 후반부부터 2020년 후반부까지 세탁기 통이 분해가 안 되는 제품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케어 서비스로 접수가 돼서 현장에 가봤더니 분해가 안 되는 모델들이어서 세탁기 케어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융착형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융착형 제품들은 아까 분해했던 거와 달리 여기 보시면 나사가 없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사가 없어서 이 프론트 튜브를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안쪽에 세탁기 통도 분해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융착형 제품들의 특징은 내부에 이런 홈들을 조금 없애서 이물질이 덜 끼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만들었던 제품들인데, 그래서 먼지는 이런 일반적인 분해되는 제품들보다 내부에 오염도가 덜 쌓이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분해해서 세척을 하려면 이게 분해가 안 되는 모델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분해를 하지 않고 전체를 이 알맹이를 세탁기에서 통으로 꺼내서 분해가 되는 볼트 타입으로 교체를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부에 보면 만약에 이 모델이 저렇게 융착형 타입인 모델인 경우에는 여기 후면부에 스테이터랑 여기 댐퍼, 이쪽에 수위 조절 호스까지 모두 분리를 해야 되고, 여기 앞쪽에 보면 배선부가 있습니다. 그 배선부까지 다 분해를 해준 뒤에 이 세탁기 통 자체를 전체를 그냥 분해하지 않고 드러내서 분해가 되는 새 튜브로 교체를 해주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 요거를 융착형 타입이라서 볼트 타입으로 새 걸로 교체를 한다, 그런 경우에 이 부품을 저희가 이 밑에 받침대를 깔아놨는데,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놓는 경우에 이게 이 통 자체가 균형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놓으면 이게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가정집의 바닥이 파손, 매우 심하게 파손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LG 드럼 세탁기 융착형 타입을 볼트 타입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한다면 반드시 새로 교체하는 부품,
떼어낸 부품들은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이런 받침대 위에 올려서 이렇게 쓰러짐에 의한 충격을 반드시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손이 일어나서 작업은커녕 이제 뭐 보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LG 트윈워시 제품 분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분해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봤고요. 이 미니워시는 저희가 앞전 영상에 신형이랑 구형 둘 다 상세하게 분해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분해 과정에서 조금 궁금하거나 나는 좀 다른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것들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제가 자막을 하나 넣어놓을 텐데 그 카카오 오픈 채널 방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셔도 저뿐만 아니고 그 방에 있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LG 트윈워시 제품 분해 청소를 위한 상세한 분해 방법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